예, 다음 주제 토론은 우리 정광환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걸로 하고 뭐 한 20분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관광 이벤트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넓게 이 관광 산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김천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토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토론에 참석하신 우리 이 전문가분들을 우선 좀 소개를 시키고 그다음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 김천대학교 우리 항공호텔관광경영학과 학과장님이신 김홍길 교수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홍길입니다. 예,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천시의 문화관광과장님이신 이도우 과장님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계축제협회 이사이신 이정인 이사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용대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네 분 모시고 우리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가셨는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또 이렇게 쉬시다가 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열의를 보이신 우리 김천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관광을 이용한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시간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충 우리 주최 측에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토론을 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시간을 맞춰 주셔서 우리 관광을 이용한 지역, 우리 김천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홍길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기 항공관광호텔경영학과 교수 김홍길입니다. 아까 뭐 우리 정 교수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저희 나라에 현재 한 7 내지 800개가 공식적인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2개 내지 3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토론을 위해서 그동안 또 쭉 연구를 해보고 했더니 전국의 41개 축제 외에는 거의 뭐 자치, 서보성, 단발성, 정체성이 없는 행사, 예산 낭비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천시뿐만 아니라 타 대학도 아니면 타 지역도 보면은 가장 문제가 굴뚝 없는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지가 중요해요.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관광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 관공서나 대학이나 정말 이거를 위해서 실질적인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론만 아는데 현실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관계자분들이나 저희 대학이나 우리 김천시나 직접적으로 모여서 이런 토론을 정말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론을 위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샘플로 이렇게 느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천시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사통팔달에다가 부항댐에다가 지사에다가 황학산에다가 굉장히 좋아요. 또 전국에서 알고 있는 자두 축제도 있고 포도 축제도 있고 다 좋은데 왜 안 될까?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많이 연구 자료를 쳐다보면은 아직까지 모든 분들이 저 또한 실감을 못 느끼고 있고 인지가 안 됐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 우리 김천시에서 하고 계시겠지만 지역 축제를 위해서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아니 조금 잡혀 있어요. 타 지역에 비해서. 그거는 뭐냐? 2019년도를 위해서 28년도, 17년, 16년도에서 인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상태로 가면요. 내년, 내후년에도 예산 별로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얼마 있는지 어떤 곳 써야 되는지 좀 건의해 주시고 좀 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길 교수님 마무리하셨는 건가요? 예. 그래서 우리 김홍길 교수님 요지는 우리 관광산업이 중요한 데 비해서 우리 김천에서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그 요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 과장님은 이대호 과장님은 제일 마지막에 좀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또 입장을 하신 우리 김용대 변호사님의 우리 또 토론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 아, 그럼 패널들은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토론회 말입니다. 이게 좀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또 한번 하고 또 질의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뭐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롭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뭐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은 다 가버리고 그죠? 몇 사람 안 남았네요,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이와 같은 좀 지역을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토론회 또 이런 강연회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로 김천 신문사하고 또 그 시민 모니터단에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준 점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광환 교수님 특강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또 많이 배웠고 그 강의 전체 취지는 이런 여러 가지 국내 사례, 해외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 김천에서도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축제 문화를 이렇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뭐 짧게 하시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2004년도부터 한 2년간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을 하면서 그 지역혁신 아이디어 공모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교수님 특강 중에서 이제 야간형 축제라는 개념, 이 우리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그 대상을 저들이 결정한 작품이 뭐냐면은 그 김천에 뭐 직지선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물과 뭐 빛의 조화 이래가지고 좀 그때만 보더라도 좀 생소한 아이디어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15년 됐습니다만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선 이제 우리가 7기가 됐는데 그 동안에 6기 동안에 이제 23년 동안 그 우리 오현택 사연도 의장도 하셨습니다만 2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금년에 민선 작년이죠. 작년에 7기가 시작됐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김홍길 교수님은 우리 시에 뭐 이렇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뭐 축제를 제대로 뭐 하겠느냐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시대가 바뀌고 또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또 우리 혁신 도시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형성돼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뭐 시민체전 또 그러고 나서 뭡니까 그 빈내농악 경연대회 그 큰 행사 2년마다 한때는 매년 하다가 이제 경연제로 바뀌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김천만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한 행사를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 맞죠? 예, 맞고 또 보면은 이제 예산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한마디 드리면은 그리고 또 우리 시청에도 여러 가지 스포츠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전국 단위 행사로 뭐 가족 연극제도 하고 이게 다 하나의 축제거든요.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선 초기 때만 하면 한 95년부터 했습니다. 그때는 아까 우리 교수님도 하셨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축제가 주민 화합령이다. 그래서 주민들 특히 노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그 의도에서 기획이 됐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행사가 23년 동안에 계속 늘어왔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동안에 그 같은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을 다 하셨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우리가 조금 새로운 것을 이제 찾기 위한 과정에는 그 옛 것을 이제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분석해서 좀 약간 시대 당시 했을 때하고 지금의 시대하고 상황이 안 맞다. 그 어떤 변화가 있는 부분은 더 과감하게 그죠? 그런
폐지를 하든지 축소라든지 이렇게 하고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화두로 던지신 지역 개발형 축제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그러면 예산은 뭐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일 건 줄이고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동안에 어느 뭐 우리 나의 지역 자치단체 다 그랬었나마는 전부 다 거의 100% 관에서 주도하지 않습니까? 관에서 기획을 하고 또 어차피 예산을 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별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뭐 참여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시와 그리고 또 특히 오늘 정계숙 위원장 오셨지만은 의회에서 이걸 잘 챙겨가지고 진지하게 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에서 했으니까 또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과거에서 한 행사지만은 이걸 또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그 뭐 해외 여수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그 뭐 여수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저 우리 정계석 위원장 오셨으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모범적으로 말이죠. 그 뭔가 연수를 하고 말이야 그러면은 뭔가 배워와가지고 그 논문도 좀 쓰고 말이야. 또 시의회 주관으로 전체 토론회도 하고 하니까 야 이거 김천에 이런데 해외 가보니까 이런 사례인데 이거 한번 시민 여러분 고쳐가 봅시다 말이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좀 지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제가 이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 뭔가 좀 이 창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혁신이 바로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보니까 그 보령 머드 축제 27억 초기 투자해가지고 지금 한 800억 1000억 정도의 돈을 벌고 있다 하는데 저도 그 신문과 그 언론을 통해서 그 보령 머드 축제를 제가 봤거든요. 행사 참 멋있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이제 화천 산천은 축제도 있지만은 그게 지금 거의 세계적인 축제로 지금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 원래 화천에는 그 산천어가 없는 걸 알고 있어. 없는데 그 산천어를 딴 데서 사와가지고 화천 그 호숫가에 산천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겨울에. 그리고 한평의 나비 축제도 보면은 나비를 부화를 시켜가지고 버려진 한평의 그 뭡니까 뻘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풀밭에다가 나비를 그냥 날려보내는 거지 수십만 마리. 그 나비를 이렇게 나비 박사가 있는데 그때 한평에 이석형 군수가 했는데 그 양반이 그 발표하는 걸 들었어요. 지역혁신협의 박람회에 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KBS PD 출신인데 39인가 그때 군수가 됐더라고. 한평에 개발 인구 한 2, 3만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버려진 뻘을 살리게 해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나비를 연구하는 박사가 있어요. 그 양반이 여러 단체에다가도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이 잘 안 받아준 거야 전부 다 자치단체장이 뭐 그거 되겠나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석경 군수는 또 젊고 또 KBS PD도 했으니까 센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험적으로 했는 거야 모험적으로. 근데 축제 날짜는 잡아놓고 근데 그 나비가 그때까지 이제 확 피어나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도 지금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모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로 뭐 성공하고 이러면 그 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교수님 강의를 통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의미는 바로 이런 뭔가 새롭게 창조하고 또 과거에 또 우리가 잘못된 점, 개선할 점 이런 걸 또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천에도 보면은 포도 축제가 있고 요거만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 축제 있고 또 자두 축제 하잖아요. 자두 그죠? 수범석 과장 맞죠? 자두 축제는 한 3, 4년 됐습니까? 요새 그러니까 포도 축제가 제일 먼저 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자두 축제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저는 그 우리가 뭐 바닷가도 없고 진흙도 없으니까 보령머드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김천에 있는 이제 자두가 많이 나잖아요. 전국적으로 많이 생산되고 그러니까 포도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 자두 축제를 조금 더 키워나가서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냥 그 지금과 하듯이 그냥 뭡니까 농소하죠. 야마 말이죠. 거기서 이렇게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는 기회 외에 그냥 이렇게 그냥 뭐냐면은 약간 황당할 수도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하나의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또 우리 오현택 사장님께서 며칠 전에 또 패널로 좀 나와 달라고 해서 내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우리가 김천에도 말이죠 그 인근 일대를 위해서 뭐 이와 말리락 하니까 그럼 혹시 뭐 마라톤이라든지 뭐 자전거라든지 그런 코스를 개발할 수 있으면 김천에도 이렇게 마라톤 코스 뭐 경주 이런 마라톤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우리가 꼭 김천에 포도 아가씨만 선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도 축제 기간에 또 무슨 뭐 선발 대회를 하든지. 그리고 또 그 기회에 뭐 이렇게 뭐 초, 중, 고 학생들 해서 좀 100일장도 좀 열고 지금 우리 매개 100일장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자꾸 찢어가 하지 말고 그냥 할 때 좀 묶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외부 인사들을 많이 와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또 출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도 좀 주고 말이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우리 윤옥경 교수가 개발한 그 자도 와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도 와인도 좀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게 했나? 그 하나 행사 그냥 버리고 또 다음 하고 이러면은 시너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또 이렇게 민선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그때 그거를 시행한 분들을 제가 뭐 이렇게 비판하는 의도가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개선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는 거니까 과거에 했던 행사 중에서 줄일 건 줄이고 그러면은 엄청난 예산이 아마 이렇게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관청이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하고 그러니까 이 너무 생각을 우리가 딱 고정을 갖지 말자는 그런 뜻입니다. 꼭 왜 포도 아가씨만 선발해야 되느냐? 저기 성주에는 참여하는 뭐 아줌마 뭐 선발대회도 그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의 자두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새로운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뭐 마라톤도 하고 아니면은 뭐 자전거도 또 좀 하고 뭐 걷기 대회를 하든지 그래서 많은 시민 그리고 특히 그 외부 사람을 좀 많이 참여시키기에는 뭐 마라톤이든지 뭐 풀코스는 아니더라도 단축 마라톤이든지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하여튼 제가 뭐 예산은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뭔가 미래를 위해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개발형 축제를 우리가 김천에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뭐 실패도 하고 또 이렇게 보완해도 해야 되기 한꺼번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차근차근히 생각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냥 하루 행사 하고 마는 거, 그렇죠? 그렇게는 좀 하지 말자, 그죠? 그동안 23년 거의 그런 개념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지 말고 뭔가 돈을 좀 쓰더라도 뭔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행정이 돼야 되고. 또 그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인식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시민들도 같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우리 김천이 모범적으로 된다. 이 70년 것도 뭐 포항에서 제일 먼저 된 거 아닙니까? 시성격이 포항하고 김천하고 됐는데 그래서 뭔가 김천다운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금년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서섭지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김영대 변호사님께서 오늘 그 저희 강의 중에는 야간형 축제에 대해서 좀 아주 특별하게 좀 들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요지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많은 행사들을 해왔다는 거죠. 많은 행사들을 해왔는데 이제 주로 이제 주민 화평이지만 또 뭐 예산 그런 그 낭비 부분도 좀 있고 우리가 좀 과거를 반성하고 좀 그 경쟁력 없는 부분은 좀 줄이고 우리가 지역 개발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또 우리 의원님들 또 뭐 아까 그런 지적 활동들 좀 외부도 가서 좀 많이 보시고 또 이런 그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좀 당부도 해주셨습니다. 한평나비 축제 사례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포도, 자두 뭐 이런 축제들도 하는데 거기에서 좀 여러 가지 고정된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특별한 차별화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자 하는 여러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후에도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이사님이신 이정인 박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지부 이정인입니다. 먼저 천만다행입니다. 맨날 마지막 토론자여서 앞에서 제가 얘기 좀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저희들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치우고 또 새로 정리하고 이랬었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과장님 제끼고 제가 세 번째 하는 바람에 그래도 할 얘기가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에 앞서서 제가 또 김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김천에 대해서 김천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가 대충 좀 정리를 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오늘 얘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관광이 고용 창출 효과나 부가가치 유발 개수, 뭐 외화 획득 기여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매우 유익하다는 것은 이미 연구를 통해서 다 증명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에 나오시는 모든 선거에 나오시는 모든 정치인들이 관광 전부 다 활성화시킬게라고 전부 다 공약을 하시죠. 사실 그런데 이 관광 활성화 전국에 200여 개가 넘는 지자체가 전부 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게 관광 활성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정부는 국가 관광 전략회의를 몇 해 전에 열었죠. 그래서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 2022년까지 지역 관광을 육성하고 관광 콘텐츠와 관광 산업을 혁신시킴으로써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2,300만 명으로 확대시키겠다. 그리고 관광 산업에서 일자리를 100만 개 이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도 관광 거점을 만들어서 육성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자, 그리고 또 노했지만 잠재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에 대해서는 재생 사업을 거쳐 체류형 여행지를 만들고 숲, 농촌, 낚시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가 지역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특히 옆에 계신 우리 정강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박양호 장관님과 또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또 마침 김천에 좀 방문하신 게 매우 또 좋은 호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리적 위치도 뛰어나고 교통도 좋은 김천이 그런데 왜 관광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을까? 우리의 도시 주변으로 지나가는 수많은 차량과 KTX 열차를 본다면 저 사람들이 잠시라도 들러서 김천에 내려서 잠깐만 내려서 구경하고 돈을 좀 써준다면 김천이 충분히 발전됐을 텐데 왜 그들을 그냥 지나가게 했을까요? 그들을 잠시 멈추게 하고 그들이 여기에 들러서 돈을 쓰게 할 수 있다면 그게 관광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정강환 교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많은 관광 전문가들이 김천을 방문하고 느낀 느낌은 너무 하드웨어적이더라. 김천에 독특한 문화와 정서가 분명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천의 하드웨어는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컴퓨터,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도 이 소프트웨어가 받쳐주지 못하면 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도 좋은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서 이 하드웨어를 살릴 수 있다면 충분히 김천도 좋은
시스템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김천에도 기존에 축제가 있습니다. 전북에 이슈가 될 만하거나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축제가 없을 뿐이죠. 방문객의 시각으로 준비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단체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예산이 쪼개지고 또 지역인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들이 개입할 틈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역민들의 지역 단체들의 잔치마당으로 전락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감히 정리하고 미래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위해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쥐가 한 마리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몇 년 전부터 각 지자체마다 능력 있는 관광 전문가들을 공채로 채용하거나 축제 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의 관광 상품을 만들고 축제를 만들어 서로 경쟁하기 바쁜 실정입니다. 평생을 관광을 전공하고 축제를 기획한 사람도 어려운 일을 1년에서 2년마다 보직이 바뀌는 공무원이 갑자기 발령받아와서 경쟁력 있고 성공한 관광 상품이라 축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축제 개념도 없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와서 괜히 축제 만들면 일은 몇 배로 늘어나고 잘못되면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는데 그냥 잘 시간 보내다가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과연 전국에 이 수많은 전공자들 축제에 대한 이해심이 높고 정말 전문가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천도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해서 전투를 해야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네 번째. 지역의 정체성과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알리고 분명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경적이 있는 소재는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식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동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것 아니라도 괜찮아. 우리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어. 라는 지역민들의 인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젠 매연 가득한 공장이나 위험한 화학시설만 갖다 놓고 몇 명 고용도 되지 않는데 공장 유치했다고 사진 찍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몰려들고 내려서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천이라는 제 고향은 장점이 많은 도시입니다. 관광의 꽃이 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미래 김천을 위해 관광을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을 김천 시민으로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정인 박사님께서 우선은 서두를 우리 관광전략회의 국가 우리 어제인가 했었죠. 그 사례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 관광의 원년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고요. 우리 우선은 김천이 우리 하드웨어로 발전된 도시인데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축제나 이런 관광 축제들 보면은 경쟁력이 없고 또 예산이 단체 간의 경쟁으로 또 예산이 쪼개지고 주민들 또는 일부 잔치마당으로 전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좀 고려돼야 된다. 전문 조직이 좀 필요하다. 좀 변화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의견들을 총합해서 가장 이제 의견을 받고 이제 중요하신 분이 우리 시청의 문화관광 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도 과장님께서 이제 여러 이런 의견을 들어보시고 우리 시에서 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다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도우 과장님께서.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잠깐 보충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도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할 때 그 보면은 우리 지금 시립 예술단도 잘 돼 있고 아주 그동안 그 좋은 그런 어떤 있으니까 같이 합동 공연을 한다든지 그리고
행사를 이제 김천 시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교육지원청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학생들 참여하려면은 또 교육청하고 또 협의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혁신도시 우리 공공기관의 12개 임직원들이 평일 날에는 한 5,000명, 한 5,500명 이상이 김천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과도 좀 협의를 해서 축제에 일단은 참여를 시키고, 뭐 그러면은 또 그분의 가족들도 또 뭐 외국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축제 기간에는 또 한번 김천을 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그러니까 제 말씀 요새는 뭔가 이걸 좀 새롭게 한번 자꾸 도전해보자, 연구해보자. 또 하나 시행하고 또 뭔가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명이 그렇게 계속 실패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상가들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 새롭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지금이라도 이제 시작해야 되지. 계속 옛날 하던 식으로 말이야. 그냥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기획서 선정해가지고 예산 주면은 관청에는 아이고 예산 집행했으면 끝이야. 뭐 사후 분석을 하느냐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좀 새롭게 한번 좀 도전해보고 시도를 해보자 하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도우 과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이도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관광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김천시는 3대 권역별로 이제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지사건, 보항댐권, 수도교육권 이런 관광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관광 수요를 확대하든지 다변화를 모색하여 시민이 행복한 관광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저희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이제 차별화된 관광 체험 상품도 관광하고 이 체험 상품을 관광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아까 배지대학교 정강원 교수님도 말하자면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 발판을 차근차근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또 이제 관광객의 트렌드가 좀 다양하고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테마 중심에서 어떤 체험으로 이래 가고 있는데 김천시만의 어떤 특별하고 독특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소확행을 추구하는 그런 특색 있는 관광 상품도 저희들이 공무원이지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무원의 어떤 한계가 좀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권역별로 총 12개 사업장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2,100억이라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 산업을 개발해서 좀 많은 관광이 우리 김천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저희들 어떤 정량화되어 있지만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권역별로 말씀드리면 아까 직지사의 하야로비,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원 같은 어떤 아이템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직지사 하야로비 이 주변 사업장 6개 사업장에도 한 1,236억이 투입되고 있고 보항댐 건역 이게 한 3개 사업장에 한 265억이 현재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계 인연 왕우길도 있는데 여기도 저희들 작년에 한국문화관광공사에서 가장 걷기 좋은 길도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한 30억을 투입하고 있고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신 간문국 이야기 나라에도 지금 한 16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혁신도시 어떤 정주 여건 환경을 개선하는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복합혁신센터도 한 38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제일 지금 보항댐에서 크게 사업비가 투하되는
그 보항댐이 2006년도에 완공된 이후로서 또 하나의 저희들이 김천시만의 어떤 관광 자원이 개발해서 지금 핫플레이스에 뜨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댐 주변에 하나하나 그 외부인들이 관광객이 찾을 수 있던 시설을 만들고 어떤 체험할 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지역 경기의 보탬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광 상품도 홍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천을 알리기 위해서 그 여행 작가라든지 그 여행 기자를 초청해서 그 김천을 가보고 그 체험 후기를 상상하게 옮기다든지 여러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YTN 코리아에서도 왔지만도 저희들 관광 자원을 여러 가지 소개하고 맛집도 소개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 강남역에 서울 강남이나 양재역에도 저희들이 김천시의 대표인 직지사라든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보항댐의 어떤 전경에서 관광 사업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관광이라는 하는 게 해보다 보니까 한계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 한계점의 그 부족한 점은 우리 오늘 그 여기 참석하신 패널 여러분과 또 앞에 계신 분들이 모든 것이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좀 더 김천을 알리고 김천을 찾는 그런 관광 도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김천의 대표 관광이라고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김천의 그 축제도 축제고 여러 가지 있지만 김천의 이제 대표 상품이면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우선 떠오른 게 김천이라고 하면 직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도로공사가 저희들이 김천으로 와서 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도 있고 보항댐도 있고 상암사 수도원 인하는기에 고다 대표 농산물 포도자두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도 저희들 그 전체 경상북도 관광기획 순위를 볼 때는 저희들이 그 광역시 8개 또 8개 있지만도 경북을 찾는 비율은 약 2.6% 7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경북을 찾는 비율이 제일 많이 찾는 게 이제 서울이 한 78% 되고 경기가 15% 있고 이렇게 찾지만도 그 중에서도 이제 내국인 중에 경북 방문율은 938만 명으로 이제 6위락 하는데 과연 이 많은 관광지 중에서 김천을 과연 몇 번째 순위가 있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그 관광의 순위가 매긴다면 여러분은 몇 번째 순위를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그 김천은 5번째가 순위에 직지사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경북에서 많이 찾는 관광지가 이제 경주고, 그 다음 문경세제, 그 다음에 하회마을, 부석사, 직지사가 5번째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있지만도 직지사라 하는 이 테마로는 좀 뭐 부족합니다. 모든 것은 관광은 연계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지사 건역하고 건역별로 해서 나중에는 종합적인 건역이 벨트화가 될 수 있던 그런 관광 산업을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 그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이라는 단계별 종합 개발 계획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하고 또 여기에 축제도 한 가지 더 붙이죠. 축제도 어떻게 관광이 된다고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데 축제와 이런 지역의 어떤 명소를 전부 아울러지는 그런 관광 상품이 된다면 김천도 그 대구 경북에서 못지않은 1순위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지의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 상품도 개발도 중요하고 개발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올바른 시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그 중점적으로 한 햇볕 2개 정도 이게
어떤 게 관광하고도 연계도 됩니다. 친절하고 질서, 청계운동 모두가 이게 시민이 동참해 한다면 이 시민의 의식이 변화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 시도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광지가 있어도 사람들의 그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관광지 생명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패널로 참석하신 그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우리 시의 관광 산업하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축제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한 번 더 고민해서 어떤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광 산업으로서 또 새로운 활성화된다면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고 지역 경기도 더 한층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도 다 함께 또 동참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제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도우 과장님께서 아주 그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관광 사업, 우리 김천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광 사업에 대해서 쭉 뭐 직지사라든가 이런 여러 관광 사업들을 소개를 시켜 주셨고요. 뭐 12개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진행하면서도 한계점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점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순위가 경북도가 광역지자체 중에 7위라는 말씀하셨고, 경북 내부에서는 직지사가 5위다는 또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김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느끼는 바로는, 저는 이 아까 뭐 보강댐이나 무슨 직지사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승부를 걸어서는 이게 이 그 김천 활성화도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은 얽히설켜 있는 부분들이 보면은 신도시하고 구도심 그 가운데에서의 어떤 그 관광 출구를 뚫어야만 그 효과가, 이 낙수 효과가 굉장히 김천 쪽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지, 끝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그 부분을 해서 시내 쪽으로 그런 효과가 오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 구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상품 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구도심에서는 특히 그 도시 재생 부분들과 같이 들어가면서 어떤 그 상품화할 수 있는 관광 개발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심 부분은 보니까 주말이 거의 그냥 그 사람들이 거의 머물지 않고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도심도 상당히 뭔가 그 활성화가 필요한 지금 구도로 가고 있다는 좀 말씀드리고, 또 거기가 또 잠재성이 있는 부분이 이 김천에 우시장이 있었다는 부분은 저는 주목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국의 4대 시장이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그 시각화하고 뭔가 이런 축제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포도라든가 자두라든가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또 그 스포츠 센터가 모여 있는 그 구역도 보면은 상당히 보이지 않는 그 잠재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단순히 스포츠로만 볼 게 아니라 스포츠 관광으로도 이렇게 시각을 변화해서 보면은 될 수 있는, 또 그것이 시내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또 잠재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중심부 쪽에 있는 그 문제를 이렇게 좀 뚫고 나가면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제가 본다고 할 때는 과거에 이런 뭐 우리가 직지사라든가 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 그 효과가 우리 중심부 쪽으로 오기는 쉽지가 않다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플로어의 의견들을 우리 의장님, 위원장님께서도 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플로어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서 이렇게 또 토론자들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정계숙 위원장님께서 아까 관심이 아주 많으시던데 예.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 아주 그래도 특별히 또 관심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천 신문사 임경규 오현택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그 시민 김천 바른 시민 모니터단 이장재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김천이 이렇게 조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 환경이라든가 우리 먹거리 과일 천국 아닙니까 김천은 이런 것도 활용해도 좋고요. 예, 좋습니다. 제가 우리 그 정광환 교수님께서 김천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축제를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그 감천내과에 우리 감천내과가 넓잖아요. 저기 우리 그 감호지구 지금 재생사업을 2018년도에 재생사업 공모해서 지금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감호지구 재생사업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공모를 하거든요. 5월달에 이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생사업이 선정될 걸로 기대를 하면서 우리 그 앞에 지금 폭포를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과장님. 폭포를 만드는데 폭포가 그냥 다른데 어디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폭포 속에 조명을 넣어서 우리가 거기 우리가 돌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 진주 남강 유등 축제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특징을 또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물을 가둬서 그렇게 축제를 하면서 불빛을 그 다리라든가 그 옆에 돌아가면서 다 불을 밤에 밝힐 수 있는 그런 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야간에 이런 불빛 축제나 이런 걸 해야지만이 머물 수 있어요. 하루를 숙박을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옆에 자산동이 보면 감호동이 모텔 골목입니다. 거기 숙식할 때도 많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가 우리가 또 모래사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 씨름을 씨름 대회를 한다거나 비치 발리볼 그런 걸 하면 우리 남자들도 많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하루 하면 안 됩니다. 하루는 막걸리 이렇게 축제를 하면 다음 날은 치맥 파티 그리고 우리 흑돼지를 하루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낮에는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짜장면 이렇게 해서 축제를 한다거나 아이들도 올 수 있고 어른들도 올 수 있고 아이가 오면 엄마가 따라옵니다. 이렇게 이런 걸 해서 좀 우리 또 갱시기도 있고 그런 걸 좀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우리 김천이 그쪽에 또 시장이 전국 5대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거를 좀 살려서 이름도 반짝반짝 무지개 축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안 그러면 보릿고개 무지개 반짝반짝 보릿고개 축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도 찾아올 수 있고 젊은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좀 개발을 하고 저는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우리 정광환 교수님께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감천에 보면 쭉 황금동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 감호동 쪽으로 해서 저 밑에 그 대신동까지 연결이 됩니다. 좀 넓게 봐서 좀 그렇게 하면 인근 지역에는 충분히 올 수 있고 크게 좀 키워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계숙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여러 가지 재생 사업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폭포도 만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야간형 축제를 좀 구상하면 참 좋겠다. 제가 본다고 할 때는 저도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은 알지만 중심권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과장님께 아마 질문도 하신 의도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특별히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호지구 재생대 사업은 원도시가에서 하고 삼도암 폭포는 재난안전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축제가 하려면 어떤 대표 축제를 하게 되면 종합적인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보면 축제는 축제부서 그리고 사업은 사업부서 이렇게 참 연계가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삼단 폭포라든지 이런 거는 조명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바라보는 조명을 위해서
시민들이 어떤 힐링하고 또 그 야간에 봤을 때 김천에도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 그 풍경이 보일 건 다 보입니다. 지금 그 직직에 있는데도 그렇게 해놨지만 야간에서 보고 해놨지만도 그런 축제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모래사장에서 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어떤 한계도 있고 이런 것이니 오늘 뭐 자자경신 우리 또 정강한 교수님도 나오시니까 이런 좋은 아이템을 한 번 더 엮어서 좀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저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예, 남산동에 사는 정혜주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베풀어 주신 김천신문 또 바른머리투단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김천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정강한 박사님을 비롯한 모든 패널 분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천은 작게 생각해서 일회용 축제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해야만이 김천 관광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천은 흔히들 우리가 관광의 3대 요소라 그러면은 관광 주체, 관광 객체, 관광 매체를 3대 요소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체는 관광객을 말하는 거고 매체는 시설 모든 이런 걸 서비스 이런 걸 얘기하고 매체는 교통 인프라나 그리고 관광객이 보고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는 어떤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매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은 어쩐지 관광객이 오면은 머물지 않고 그냥 떠나는 데가 바로 김천입니다. 천년고찰 직기사가 있지만은 직기사를 하루 종일 볼 수는 없는 거고 또 보항댐이 있다 하더라도 보항댐에 가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에서 관광 벨트를 유치해서 직기사를 보고 천암사를 보고 보항댐을 보고 솜씨마을로 가고 그냥 또 오봉저수지에 제트스키를 타고 이런 벨트를 구상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거는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외 가까운 해외나 이런 데를 나가 보면은 관광객이 첫째 즐길 수 있고 볼거리가 있고 즐길 수 있고 또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데 김천은 우리 김천만이 전국에서 최고로 생산하는 포도도 있고 자두도 있고 그리고 호두도 있습니다. 김천만이 딴 데서는 살 수 없고 김천만이 만들 수 있는 이런 특산품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김천대학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공장 수십 개보다는 대학 하나가 낫다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산학이 그리고 강과 민이 공동으로 지금 현재 머리를 맞대고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고 관광객이 뭐가 실제 이도우 우리 관광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에 오는 관광객이 뭐를 지금 필요로 하고 고충이 뭐냐 또 애로사항이 뭐냐 이거 설문조사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제 작년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고 그러면 1문 1답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러면은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뒤에 또 계신 분이 있어서 양보도 좀 해주시고 그것도 또 토론의 미덕이니까 2분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 김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연구를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항 댐이 위에 보면은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수는 개발을 해놓고 지금 현재 이걸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민자든 우리 간에서 주도하든 이걸 살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온천입니다. 온천이고 거기에서 태국 가면 발 마사지 유명하면은 태국 사람 불러다가 그런 시설을 유치하면은 이게 정말 머무는 김천이 안 되겠나 관광객이 일회성이 아니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이 아니겠느냐 이러면은 김천이 관광 산업이 발전을 안 하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주 뭐 우리 저 김천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정이 많으신 분으로 여겨집니다. 좋은 또 우리 온천에 대한 것들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또 뒤에 우리 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천 국제가족연극제 추진위원장입니다. 노아령입니다. 저 오늘 전체적인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첫째 어떤 개념에 대한 어떤 이해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광이라는 것들을 단순히 볼거리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볼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감동, 정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볼거리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시각적 효과로만 이렇게 두고 봤었을 때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그 뒤에 붙어 있는 이벤트라는 부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까 여러 사회자님, 토론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발상의 전환, 어떤 창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그 정강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에든버런 축제라든지 프랑스의 아비뇽 축제라든지 덴마크 코펜하겐 축제라든지 텍사스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의 가장 중심에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발상의 전환이나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축제 이벤트를 하나의 어떤 간중심이다, 축제 기획자 중심이다 이런 어떤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인식을 먼저 전환시켜야지만이 관광 이벤트를 통한 어떤 새로운 어떤 도시 재생, 새로운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관광 이벤트라는 이 개념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투자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과연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투자는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기 계시는 패널님들께서도 말로만 발상의 전환, 창조라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 발상의 전환과 창조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얼마만큼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돌출해내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플로우로 갈수록 막 열띤 그 토론들이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생각도 많으시고 또 맺혔던 부분들도 좀 있으시고 하여튼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오늘 그 자리가 이렇게 대충 그냥 토론회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그냥 플로우에서 의견이 나오면서 막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의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가족연극제 관련하시는 예술가 분이신데 볼거리를 단순히 시각적 효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에 우리 창조적인 예술가 그룹들이 있다. 이렇게 또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예, 또. 예. 아니 뭐 시간 관계상 뭐만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좀 조금 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만 더 하시죠. 예. 우리 또 두 분 그러면은 두 분 발표하시고 우리 선생님 제가 지적했어요. 먼저 하시고 그다음 우리 선생님 하시고 네. 그럼 먼저 하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정강 교수님 감사하고요. 저는 김천의 총회장 최복동입니다. 제가 예술계에 몸담은 지가 한 20년 정도 되는데 물론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만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프고 이걸 이랬으면 싶어도 그게 실현이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까 또 우리 정계숙 의원님 아까 얘기해서 가슴에 탁 와닿네요. 어제도 우리 5070 도로공사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페스티벌을 했는데 정말 성황리에 끝나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계석 의원님, 저도 그 생각, 어제 시장님하고 잠깐 제가 이렇게 그전에부터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상주를 보더라도 내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보면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고 내를 감천내, 우리 김천 같은 감천내입니다. 참 좋은 의견 얘기하시고 그에 대한 우리 의견을 말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축제를 만들 수 않겠나 그런 생각도 어제는 시장님에게 얘기했어요. 시장님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건 오래전부터 여기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해도 진짜 이정민 교수님 참 말씀이 또 가슴에 와닿더라고. 우리가 좋은 의견을 해도 안 맞아주면 끝입니다. 근데 간섭적으로 제가 20년 동안 예술계에 담아왔지만 정말 시장님, 이도 과장님 지금 시장님이 가까우면 지원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부터 타파해야 됩니다. 그런 게 많이 제가 20년 동안 겪었습니다. 이런 것부터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게 들어지지가 않고 볼 일이 없다라고 김천말로야. 그런 것도 우리 이도우 과장님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정민 교수님 자기하고 좀 친하면 지금 김천이에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 행사는 많습니다. 조금 좀 이래가지고요. 제가 세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누구든지 줍니다. 이걸 가지고 차를 모아가지고 우리 예총회장에는 우리 7개 지부 다 모이면은 하나를 정말해서 축제를 만들면은 얼마나 멋있겠노. 그런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그걸 또 타파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셔야 돼요. 이도 가지고 그런 것도 참조를 하셔가지고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짜 없앨 건 없애고 진짜 큰 축제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 오늘 오신 분들 다 연구하셔가지고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총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만 하시고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이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먼저 아쉬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이었는데 관계되는 책이 없거든요. 자료가 없거든요. 요번에는 그렇지만 다음 대회 때, 다음에 세미나 때는 꼭 자료를 힘들겠지만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안입니다. 가장 제안인데 항상 사업을 하면은 준비를 하고 그다음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때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냥 간에서만 주도를 한다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기본은 계획을 엮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YMC 회장님께서 또 자료들이 좀 이렇게 좀 제공이 되고 또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천 관광 또는 관광 축제,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개발 전략에 대해서 오늘 워크숍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관광 산업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좀 더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김홍길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요. 정말 이 중요한 것은 이제는 과거에 쭉 해왔던 그 형식을 좀 벗어나자. 그래서 우리 김용대 변호사님께서 좀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혁신적으로 새로운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해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 그와 비슷한 맥락의 이정인 박사님도 좀 더 이렇게 좀
경쟁력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지역에서 좀 새로운 그런 의식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우리 저기 플로어에서 여러 가지 우리 정계숙 의원님께서 우리 마침 또 저희 강의를 듣고 또 야간형이라든가 어떤 지역에서 이런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우리 남산동 정효정 선생님이 김천 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가족연극제 우리 예총 회장님께서 또 우리 예술인들 우리 또 중요성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 시각적 효과로만 보지 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부분에 당면가지를 갖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고 좀 더 새로운 그런 시도가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좀 뭐 특별히 마무리하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유 사장님이나 예. 지금 남으신 분들이 김천을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아까 제가 인사말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1차 세미나입니다. 2차 스포츠, 문화, 경제, 정치 여러 가지들 순서를 좀 잡아서 연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 나왔는 거 오늘 결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 또 이런 건의사항 이런 제안들이 아마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의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아마 좋은 방향으로 결론도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정강환 교수님을 비롯해서 패널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신문사하고 공동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 바른시민 모니터는 또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이런 질적 내용이 있는 충실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재 회장님 말씀을 마무리해서 저희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